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웠다, 추웠다, 정말 이상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비가 그치고 나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손임찬 작가님의 책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인데요.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부터 너무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요즘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단 그 원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왔는데 지금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은 쉽게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하게 하지만 재촉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땐 잠시 책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의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잘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책임이나 과한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쉰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타인을 신경 쓰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애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만 갑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의 파도는 한순간에 일어나 물을 덮치기에 그 흐름을 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 그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철학을 접하더라도 내게 적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쳐나는 정보와 사회 분위기, 타인의 의견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흔들리고 외면과 내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중심을 잡으려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잘 쉬려면 먼저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돈해야겠죠. 과거에 받은 상처나 당장 골머리를 앓는 일부터 해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관계, 즉 타인과 연결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인관계나 삶에 대처하는 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런 관점도 있다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책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휴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글은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단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다.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다시 맞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지. 용기를 얻곤 합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우월감에 대한 착각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억대 연봉을 버는 유명인 혹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지나치게 떠벌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은 없으면서 대단한 사람들과 친한 것만으로 우월감을 내비치는 행위는 본인에게도 썩 이롭지 않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켜세웠으면 치켜세웠지. 자신을 굳이 높이지는 않는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남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 애쓰는 건 제3자가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타인의 명예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좁아진다. 주변 사람이 알아서 그를 떠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착각은 결국 본인이 가진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든다. 아무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세상이라지만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타인과의 연결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알고 명예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한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랑해서 뭐 할까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오해를 푸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라는 글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흔히 건네는 말이다. 오해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화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고 한번 상한 마음은 점점 더 골마지기 때문이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그 첫걸음이 늦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나눴고 원만히 해결했는데도 상대가 뒤에서 딴말을 한다면 그대로 두자. 그 상대는 원래 갈등을 즐기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오해란 말 그대로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다. 즉,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사실 오해가 확신으로 굳어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처음 이해한 것이 사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당신의 갈 길을 가길 바란다. 오해란 어떤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일들이 오해의 발단이 된다. 당신의 전달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분위기와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오해할 만한 심리 상태였을 수도 있다. 이렇듯 오해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니 오해받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길 바란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해를 풀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하자. 그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며 관계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다. 여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당신의 갈 길을 가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참 좋아요. 사람이라는 게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조금씩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오히려 거기에만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다던가 하는 행위가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도 생각을 정리하고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보내놨던 연락에 뒤늦게 답이 오기도 하고 그대로 연락이 오지 않고 정리되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해결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는 일들에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빠르게 사과를 하고 혹시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묻고 조금 마음에서 띄워놓고 멀리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답장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라는 글입니다. 누군가의 한 시간은 최저시급만큼의 값어치인 반면 다른 누군가의 한 시간은 몇 억의 값어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루, 한 달, 1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는 당신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대충 살아도 된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 휴식만 취하며 살 생각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오락거리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즐기자. 소중한 추억을 쌓을 생각으로 작정하고 놀자. 무의미하다는 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뜻한다. 만약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처럼 느껴진다면 하루가 저물기 전에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고 싶은 책을 펼치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라도 걸어보자. 내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쓰여야 의미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흘러간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이 모여 삶의 형태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 후회가 아닌 만족을 맛보고 싶다면 신경 써서 나만의 인생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종류의 에세이가 그냥 괜찮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에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맥이 풀려버리는 느낌? 난 이제 뛸 준비가 되었어. 뛰어야지 했는데 야 괜찮아 하지마 이렇게 되는 느낌? 너무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너무 힘이 들다면 말 그대로 진짜 휴식을 취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다면 진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는 게 좋은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로에는 역시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을 테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은 채찍질이 들어간 위로가 저한텐 잘 통하더라고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접어두기 바란다. 한 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진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조금 뒤처진다고 끝이라 판단하기 이르다.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값어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만약 당장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도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투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 당시에 자신한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흘린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괜찮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이미 지나간 일이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아 라는 말을 건넨 그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가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진짜 괜찮은지.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라는 글입니다. 내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기까지 나는 너에게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너에게 연락을 못했잖아. 너는 내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너는 항변할 거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면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제발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며 억울해하겠지. 그런데 있잖아. 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너 원래 안 그랬거든. 나를 한창 사랑하던 때의 너는 내 사소한 몸짓과 말투의 변화까지도 알아채며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준 사람이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심은 사라졌지. 사실 뻔한 일이야.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지. 너의 사랑은 내 마음을 얻는 순간 딱 거기까지였어. 그리고 그건 너의 착각이야. 사귀는 순간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한결같이 대하려 노력하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이야. 너의 변화에 나는 크게 실망했고, 실망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 나는 다만 변함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저 제 욕심이었나 봐.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가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깊어져 가던 나날이었어. 있잖아. 만약 내가 좀 더 너를 이해하고 네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뭔가 바뀌었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 난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너도 나같이 까다로운 애 사랑하느라 고생했다. 잘 지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한결같이 헤어질 때까지 그렇게 잘해줄 자신이 없다면 초반에 잘해주던 그 모습이 너에게 족쇄가 될 거라고.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네 마음이 딱 그만큼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진짜라면 슬픈 사실이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말이에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모든 고민이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만 같다. 물속에서 헤엄칠 때는 자유로워지는 기분이다.
파도 소리는 내게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나의 연인도, 친구도, 나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바다 보러 가자 라고 말한다.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의 뇌는 휴식 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때나 글 쓰는 데 집중하고 싶을 때는 꼭 바다로 간다. 혼자 봐도 좋고 함께 봐도 즐거운 바다는 이제 나의 은신처가 됐다. 갈 곳이 없을 때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 타작의 소리와 함께 조용히 영감을 나누는 곳. 이제 바다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저도 바다 참 좋아해요. 올해 여름에 태안에 다녀왔는데 낮에 바닷가에 앉아있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돗자리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 돗자리를 낮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밤에 이제 밤바다 보러 가자라고 친구랑 같이 그 돗자리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는데 돗자리를 펴놓고 파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크를 켜놓고 돗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진짜 그 파도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파도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 진짜 좋았어요. 바다는 뭔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날의 기억과 그날의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밤바다의 돗자리 아주 좋아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의 힘을 기르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명이 보는 SNS 공간에서 글을 쓰다 보면 여기저기에 비난이나 공격하는 댓글을 달고 다니는 악플러들과 종종 마주친다. 한 번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길래 나도 허점 없이 반박하여 대처했다. 그러자 상대가 논점을 흐리며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난 조용히 차단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불평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무시한다. 비판이라면 수용할 여지라도 있지만 비난은 굳이 시간을 내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휘력 키우는 것을 멈추지 말자. 나를 지키는 수단인 글쓰기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꼭 악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풍부한 언어 능력은 일할 때나 친구와 소통할 때, 낯선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정확히 주장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글쓰기는 어휘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사람은 말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말로 일어서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창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글쓰기를 나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위축되어 그만두진 않겠다. 타인의 공격에 흔들릴지언정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글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글은 욕망을 밀고 당기자라는 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존재한다. 욕망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지루한 일상을 반복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스스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 중 상당수는 사회 혹은 타자로부터 학습된 욕망이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 박힐 만큼 들어온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거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규범들이 그렇다. 나아가 성인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자리를 잡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타인과 나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정상이라 간주되는 범주를 벗어나면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같은 선망의 대상과 닮아가길 원한다.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현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다 보면 나의 모습은 줄어들고 끝내 사라진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쪽은 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수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주게 하는 것과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르다. 내가 항상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역이 될 순 없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의미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이 힘들면 누가 마치 전원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날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마냥 쉬어도 좋겠지만 우리 달리기 할 때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운동 중에 갑자기 몸에 힘을 탁 풀어버리는 행동은 좋지 않대요. 근육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다음 동작을 힘들게 하거나 다시 달리려 할 때 너무 숨이 차기도 해요. 그래서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하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동작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음도 몸과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집중해야 할 것을 찾고 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 잘 맞는 책이에요. 잠시 건강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이길 응원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웠다, 추웠다, 정말 이상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비가 그치고 나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손임찬 작가님의 책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인데요.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부터 너무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요즘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단 그 원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왔는데 지금 제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은 쉽게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하게 하지만 재촉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땐 잠시 책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의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잘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책임이나 과한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쉰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타인을 신경 쓰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애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만 갑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생각의 파도는 한순간에 일어나 물을 덮치기에 그 흐름을 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을 올바르게 대하는 법. 그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철학을 접하더라도 내게 적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은 넘쳐나는 정보와 사회 분위기, 타인의 의견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흔들리고 외면과 내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심을 잡으려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잘 쉬려면 먼저 머릿속의 생각을 잘 정돈해야겠죠. 과거에 받은 상처나 당장 골머리를 앓는 일부터 해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관계, 즉 타인과 연결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인관계나 삶에 대처하는 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런 관점도 있다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책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휴식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글은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 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공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단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다. 힘든 일을 겪는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다시 맞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지. 용기를 얻곤 합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우월감에 대한 착각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억대 연봉을 버는 유명인 혹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지나치게 떠벌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능력은 없으면서 대단한 사람들과 친한 것만으로 우월감을 내비치는 행위는 본인에게도 썩 이롭지 않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켜세웠으면 치켜세웠지. 자신을 굳이 높이지는 않는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남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을 높이려 애쓰는 건 제3자가 보기에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타인의 명예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좁아진다. 주변 사람이 알아서 그를 떠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하다는 착각은 결국 본인이 가진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든다. 아무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세상이라지만 정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타인과의 연결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을 알고 명예 있는 사람을 안다고 한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랑해서 뭐 할까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오해를 푸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라는 글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해야 알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흔히 건네는 말이다. 오해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화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고 한번 상한 마음은 점점 더 골마지기 때문이다.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지만 그 첫걸음이 늦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나눴고 원만히 해결했는데도 상대가 뒤에서 딴 말을 한다면 그대로 두자. 그 상대는 원래 갈등을 즐기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오해란 말 그대로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다. 즉,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사실 오해가 확신으로 굳어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처음 이해한 것이 사실이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당신의 갈 길을 가길 바란다. 오해란 어떤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일들이 오해의 발단이 된다. 당신의 전달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분위기와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오해할 만한 심리 상태였을 수도 있다. 이렇듯 오해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니 오해받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길 바란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해를 풀기 위해 가능한 한 노력하자. 그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며 관계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다. 여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냥 당신의 갈 길을 가길 바란다. 라는 문장이 참 좋아요. 사람이라는 게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확고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조금씩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오히려 거기에만 집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다던가 하는 행위가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도 생각을 정리하고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보내놨던 연락에 뒤늦게 답이 오기도 하고 그대로 연락이 오지 않고 정리되는 관계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해결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는 일들에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빠르게 사과를 하고 혹시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묻고 조금 마음에서 띄워놓고 멀리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답장이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립니다.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라는 글입니다. 누군가의 한 시간은 최저시급만큼의 값어치인 반면 다른 누군가의 한 시간은 몇 억의 값어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논리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루, 한 달, 1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이는 당신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대충 살아도 된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 휴식만 취하며 살 생각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오락거리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걱정하지 말고 충실하게 즐기자. 소중한 추억을 쌓을 생각으로 작정하고 놀자. 무의미하다는 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를 뜻한다. 만약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처럼 느껴진다면 하루가 저물기 전에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보고 싶은 책을 펼치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라도 걸어보자. 내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쓰여야 의미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은 물처럼 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흘러간다.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이 모여 삶의 형태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 후회가 아닌 만족을 맛보고 싶다면 신경 써서 나만의 인생 퍼즐을 맞춰가야 한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종류의 에세이가 그냥 괜찮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에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맥이 풀려버리는 느낌? 난 이제 뛸 준비가 되었어. 뛰어야지 했는데 야 괜찮아 하지마 이렇게 되는 느낌? 너무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너무 힘이 들다면 말 그대로 진짜 휴식을 취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거나 뭔가를 하고 싶다면 진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는 게 좋은 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로에는 역시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을 테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은 채찍질이 들어간 위로가 저한텐 잘 통하더라고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접어두기 바란다. 한 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진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조금 뒤처진다고 끝이라 판단하기 이르다.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값어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만약 당장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도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투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 당시에 자신한텐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흘린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괜찮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이미 지나간 일이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아 라는 말을 건넨 그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가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진짜 괜찮은지.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라는 글입니다. 내가 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까지, 우리가 이별을 맞이하기까지 나는 너에게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너에게 연락을 못했잖아. 너는 내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너는 항변할 거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애둘러 표현하면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야. 제발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며 억울해하겠지. 그런데 있잖아. 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너 원래 안 그랬거든. 나를 한창 사랑하던 때의 너는 내 사소한 몸짓과 말투의 변화까지도 알아채며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준 사람이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심은 사라졌지. 사실 뻔한 일이야.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게 익숙해졌을 뿐이지. 너의 사랑은 내 마음을 얻는 순간 딱 거기까지였어. 그리고 그건 너의 착각이야. 사귀는 순간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한결같이 대하려 노력하는 것까지가 진짜 사랑이야. 너의 변화에 나는 크게 실망했고, 실망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 나는 다만 변함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저 제 욕심이었나 봐. 관계를 지속할수록 우리가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상처가 깊어져 가던 나날이었어. 있잖아. 만약 내가 좀 더 너를 이해하고 네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뭔가 바뀌었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 난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너도 나같이 까다로운 애 사랑하느라 고생했다. 잘 지내.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한결같이 헤어질 때까지 그렇게 잘해줄 자신이 없다면 초반에 잘해주던 그 모습이 너에게 족쇄가 될 거라고.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네 마음이 딱 그만큼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진짜라면 슬픈 사실이고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말이에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모든 고민이 물살에 휩쓸려가는 것만 같다. 물속에서 헤엄칠 때는 자유로워지는 기분이다. 파도 소리는 내게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나의 연인도, 친구도, 나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마다 바다 보러 가자 라고 말한다.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의 뇌는 휴식 상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할 때나 글 쓰는 데 집중하고 싶을 때는 꼭 바다로 간다. 혼자 봐도 좋고 함께 봐도 즐거운 바다는 이제 나의 은신처가 됐다. 갈 곳이 없을 때 잠시 머무르다 가는 곳. 타작의 소리와 함께 조용히 영감을 나누는 곳. 이제 바다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저도 바다 참 좋아해요. 올해 여름에 태안에 다녀왔는데 낮에 바닷가에 앉아있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돗자리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 돗자리를 낮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밤에 이제 밤바다 보러 가자라고 친구랑 같이 그 돗자리를 들고 바닷가로 향했는데 돗자리를 펴놓고 파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크를 켜놓고 돗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진짜 그 파도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파도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 진짜 좋았어요. 바다는 뭔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날의 기억과 그날의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밤바다의 돗자리 아주 좋아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의 힘을 기르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명이 보는 SNS 공간에서 글을 쓰다 보면 여기저기에 비난이나 공격하는 댓글을 달고 다니는 악플러들과 종종 마주친다. 한 번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길래 나도 허점 없이 반박하여 대처했다. 그러자 상대가 논점을 흐리며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난 조용히 차단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불평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무시한다. 비판이라면 수용할 여지라도 있지만 비난은 굳이 시간을 내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휘력 키우는 것을 멈추지 말자. 나를 지키는 수단인 글쓰기를 포기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꼭 악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풍부한 언어 능력은 일할 때나 친구와 소통할 때, 낯선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정확히 주장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글쓰기는 어휘력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사람은 말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말로 일어서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글쓰기는 창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글쓰기를 나를 싫어하는 이들에게 위축되어 그만두진 않겠다. 타인의 공격에 흔들릴지언정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글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글은 욕망을 밀고 당기자라는 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존재한다. 욕망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지루한 일상을 반복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스스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삶은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 중 상당수는 사회 혹은 타자로부터 학습된 욕망이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 박힐 만큼 들어온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거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규범들이 그렇다. 나아가 성인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자리를 잡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타인과 나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정상이라 간주되는 범주를 벗어나면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같은 선망의 대상과 닮아가길 원한다.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현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것들로 내 안을 채우다 보면 나의 모습은 줄어들고 끝내 사라진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쪽은 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수용해도 괜찮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주게 하는 것과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르다. 내가 항상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역이 될 순 없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의미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음이 힘들면 누가 마치 전원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날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마냥 쉬어도 좋겠지만 우리 달리기 할 때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운동 중에 갑자기 몸에 힘을 탁 풀어버리는 행동은 좋지 않대요. 근육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다음 동작을 힘들게 하거나 다시 달리려 할 때 너무 숨이 차기도 해요. 그래서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하며 숨을 고르고 천천히 동작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음도 몸과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한 번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집중해야 할 것을 찾고 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 잘 맞는 책이에요. 잠시 건강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이길 응원할게요. 안녕.